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너무 화창하고 봄 기운이 완연하네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면역력 증진에 모든 분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요즘 약용버섯들이 많이들 찾고 있네요. 버섯 종류들은 약용버섯이나 일반 잡수시는 먹는 버섯이나 모든 버섯에는 면역력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버섯에. 그리고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육고기를 그렇게 지금같이 먹어볼 수가 없었어요. 명절날이나 설날이나 뭐 추석 이때나 동네에서 돼지 한 마리 잡아서 새끼줄에 한 근씩 묶어가지고 그때나 맑은 국물에 비계 조금 떠 있는 거 그건 맛봤죠. 지금같이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지 뭐 이런 건 뭐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죠. 그리고 동네 누가 상갓집이 있으면 온 마을 사람들이 생이가 나갈 때 다 모여서 3일간 그 집에서 다 집안 식구들 모두가 다 먹고 지냈었어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절에 버섯은 온 산, 낮은 산이든 온 산에 지천으로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가을만 되면 그 버섯들을 채취해 가지고 집집마다 다 널었어요. 널고 어린 호박, 애호박들을 또 따서 다 널어 가지고 말려서 보름이 되면은 그거를 들깨를 갈아서 들깨탕도 해 먹고 좌우장 그 버섯으로 인해서 단백질을 많이 공급을 받았어요. 버섯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면역력에 높이는 데는 버섯만한 또 그 약용되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인께서 제가 보관하고 있던 걸 잔나비 버섯인데요. 이 잔나비 버섯은 원숭이가 앉아서 놀았다에 싸서 잔나비 걸상이라고 해요. 요거는 참나무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인제나 저 설악산에서는 영지버섯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건 영지가 아니고요. 요거는 잔나비 걸상 버섯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소나무에 달려 있는 것은 소나무 상황이라고들 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소나무 잔나비 걸상이에요. 그것도 이 두 가지는 마찬가지로 단연생이에요. 1년마다 그 나이테가 있어요. 자라나는 나이테가 있고, 근데 이제 일반 영지버섯 땅에서 나는 거 그거는 단연생이 아니고 1년생이에요. 일반인들은 산에서 저하고 이제 같이 산행도 해보시면 하지만은 아니 어린 건 작은 거 요만한 거 나오는 거 그거는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상식이거든요. 8월 달 되면은 7, 8월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나오면은 얘네들이 11월, 12월 되면 벌레가 먹고 썩고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영지버섯을 만났을 때는 작은 거라도 다 따주는 게 그게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 작다고 내년에 크게끔 나눴나고 하는데 내년에 가면 없어요. 다 벌레 먹고 썩어버렸어요. 이제 그 버섯이 이게 영지버섯이에요. 불로초라고도 하죠. 우리 민화에 보면 십장생 그림에도 그려져 있어요. 우리 민화에 많이 나와 있죠. 이 십장생 민화도를 이렇게 감상해 보면요. 이렇게 구름 모양으로 이렇게 된 것이 이 영지버섯이에요. 요거는 1년생입니다. 님들도 초보님들께서도 잘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작아도 따야 됩니다. 예, 모르시는 분들은 내년에 크게 나누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 영지는 1년생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는 보면은 이거는
보면은 일반 초보님들은 이걸 말굽버섯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말굽버섯으로 이걸 왜 말굽버섯으로 여기가 볼록하거든요. 근데 이건 말굽버섯이 아니에요. 오래돼서 이렇게 모양을 잡혔을 뿐이지 이것은 소나무 잣나비 걸상이에요. 참나무에 붙어있는. 그리고 나이테는 이렇게 1년이에요.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네요. 나이테로만 봤을 때 이 나이테가.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이렇게 나이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소나무 잣나비 걸상이에요. 일반인들이 모르는 이것을 소나무 상황이라는데 소나무 상황이 아니에요. 요렇게 하나, 둘, 셋. 요건 지금 3년짜리예요. 근데 요거는 작아요. 큰 것들은 이미 다 시집을 보내가지고 요거 작은 건 간단하게 제가 백숙을 좋아해서 백숙을 해 먹을 때 간단하게 요 하나만 딱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안 자르고요. 그래서 요걸 이 작은 것도 제가 가져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소개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요건 요렇게 소나무 잣나비 걸상. 효과는 참나무 잣나비 걸상이나 이 소나무 잣나비 걸상에는 이 항암 효과가 뛰어나요. 특히 위암 환자들한테는 또 특히 뛰어나고 또 이 당뇨 환자들한테도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그거에도 좋아요. 또 이 불로초도 마찬가지예요. 불로초도 마찬가지고 또 이 말굽버섯이 아닙니다. 잣나비 걸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위암이나 요거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미 널리 그 항암제 버섯으로 알려진 버섯이에요. 요것도 불로초라고 부릅니다. 불로초 잣나비 걸상. 또 요것도 불로초 영지도. 요거는 십장생, 우리 생명력 길어진다는 십장생 민화에 많이 나오는 거죠. 구름같이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이 겉에는 이래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노랗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마른 거예요, 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버섯을 시집을 보내려고 해요. 쉽게 자르지를 못할 것 같아서 짝도하고 지금 이 공구를 하나 더 준비했어요. 짝도를 해보고 안 되면은 이걸로 자르려고요. 잘못 보시면은 이제 이 약용버섯들을 많이 대하지 않으신 분들은 말굽버섯으로 착각할 거예요. 근데 잣나비 걸상이에요. 원숭이가 앉아서 논다는 거죠. 거기 앉아도 이게 하기가 떨어지질 않아요. 워낙. 그리고 이렇게 큰 대물들은 인제나 지리산이나 소백산이나 이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만나볼 수 있지, 일반 멀리서 떨어진 사람들이 산행 며칠 안에 가서 쉽게 만나볼 버섯은 아니에요. 산을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인연이 있어야 만나죠. 또 이 잡수시는 분들도 인연이 있어야 돼요. 돈이 많다고 해서 잡술 수도 없고 또 돈이 없다고 해서 못 잡수진 않아요. 산 다니는 사람들이 다들 뭐 한 달에 얼마 벌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취미에서 자기가 좋아서 하다가 직업이 되고 이런 분들이라, 예를 들어서 뽕나무 상황이나 뭐나 300만 원짜리도 옆에 누가 아프다고 하면은 그냥도 드릴 수도 있고 담은 한 50만 원에도 드릴 수가 있는 게 산 다니는 사람들의 그 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잡수시는 분하고 인연이 돼야만이 이런 버섯을 잡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올해 1년을 말리는 거예요. 말리는 건데 요거는 조금 이렇게 상태가 벌레가 이렇게 먹었는데 그래도 먹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말씀드렸지만 영지버섯, 요거는 1년생이라는 거죠. 요런 것들은 다 다년생이지만은 나이트가 다 있어요. 1년, 2년 이렇게 다년생이지만 요것만큼은 1년생 영지버섯, 불로초. 그 다음에 소나무 잣나비버섯, 요것도 다년생. 이건 지금 작은 거라 백숙을 하려고 남겨놨던 거라 다 나가고, 요거 하나 남았네요. 요것도 다년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걸 잘라서 보낼까 하고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워낙 단단하게 말려놔서 이 짝도로 쓰러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톱을 하나 더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잣나비 걸상이 오래 안 된 거는 저 홍천 인제 설악산에서 나오는 건 얼마 안 되고 요 정도 크기 정도면은요, 여기가 약간 커피색으로 진하게 노릿하게 돼 있어요. 분이 많이 나 있죠. 근데 지금 이거는 오래 묵어서 껍질이 잘못 판단하면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보면 오래 묵어서 말굽버섯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말굽버섯이 아니고 잔나비 걸상, 불렀죠. 잔나비 걸상이요. 요런 대물들은 요 정도 크기는 쉽지가 않아요, 만나보기가. 그리고 이렇게 오래 묵었잖아요, 단단하고. 불에 또. 그래서 오늘 요거를 썰일 거예요. 요거 썰어서 약간 이쪽에는 지금 벌레가 약간 먹게 들어갔네요. 썰이고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산삼이 됐든 모든 약용버섯이 됐든 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년이 돼야 잡수셔요. 돈이 있다고 잡수시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우연찮게 지금 2년이 돼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 산삼, 비싼 산삼이 뭐 좋은 삶도 돈이 없어도 2년만 되면 얼마든지 접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구하고자 노력을 하면 산삼을 캐시는 분들한테 가서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하면 아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삼을 할지라도 단 20만 원에도 드릴 수 있는 게 산다는 있는 사람들의 정이에요. 단순하고 정 많고 하는 게 산다는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돈에 관계없이 인연이 돼야 좋은 물건들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인분은 이거하고 인연이 참 잘 된 거예요. 정말 취직 보내려니까 조금 서운하긴 하네요. 그렇지만 가서 면역력도 길러주고 약성을 제대로 발휘해 주길 바랄 뿐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잔나비 걸상버섯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은 말굽버섯은 스펀지처럼 돼 있어요, 여기가. 근데 이 잔나비 걸상은 쓴맛이 조금 다른 것보다 이 영지보다도 더 아니면은 이 소나무 잔나비 이거보다도 좀 쓴맛이 조금 강해요. 근데 이렇게 빗살무늬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말굽버섯은 스펀지 같아요. 말굽버섯은 스펀지라 잘 잘라지도 않아요. 그나마 잔나비 걸상은 잘 나가는 편이에요. 이렇게 결이 돼 있어서. 근데 말굽버섯은 솜처럼 돼 있어 갖고 잘 나가지를 않아요. 먹기 좋게 다시 한번 자를 거예요. 이것도 결이 있어갖고 결 방향으로 잘라주면 잘 잘라지고요. 반대로 하면 힘들어요. 클럽푸드 음식들이 힘들어요. 일일이 손이 가야 되니까. 약용버섯도 마찬가지예요. 손이 여러 번 가야 되거든요. 또 이것도 끓여 잡수실 때 물에다가 한번 헹궜다가 끓여 잡수셔야 돼요. 말렸다고 해도 요즘 공기질이 안 좋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씻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이 양리작용이나 효능이나 이런 것들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복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검색을 해보라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그래야만 본인이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걸 인지할 수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집사람이 제가 이거 내려온 후 그 전에 교통사고가 나가고 축구뼈가 나갔었어요. 그랬었는데 통증이 심하고 아프니까 이제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고 하다 보니까 옆에 계시는 분들이 마가목이 좋다고 해서 마가목에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강하게 있거든요. 마가목 어린 순도 나물로 먹지만은 스테로이드 성분이 많아서 그 통증을 완화시켜줘요. 그 성분에 의해서. 그러는데 그게 이제 여성분들이 효소를 3년짜리를 만들어서 뭐 3만 원인가 파는데 그 인제 이쪽에서 파는 물건이었어요. 근데 그걸 먹고 나서 병원에 3일을 입원을 했어요. 팅팅 붓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한약이나 양약을 제대로 못 먹어요. 사이다가 체질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작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의사도 아니고 약초꾼에 불과한데 물론 이 약초는 30년 전부터 했지만 산삼은 여기 와서 스승 한 분을 만나서 배웠고 산삼 캔지는 4년 차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산에 산삼 캔다는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냥 약초들만 알고 약초들만 공부해서 약초만 캐러 다녔지 설마 그렇게 산에 삼이 많이 날 줄은 몰랐죠. 그랬는데 물론 그때 조선시대에 허준 선생님이 계셨을 때 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그 당시에는 인삼밭을 정부에서 관리를 했으니까 개성이나 뭐 방화나 이런 데 몇 군데 되지를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삼이 그리 흔치도 않았고 또 산삼을 한번 캐면 그 당시에는 팔자가 고쳐졌어요. 그만큼 가격도 셌고요. 귀했고. 근데 한 20년 전부터 저희 나라는 이 한양삼이나 장례삼이 유행되면서 산에 많이들 심었고 뿌렸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들리는 설에는 박정희 대통령님께서도 농민들 살으라고 윤삼씨를 산에다가 헬기로 많이 뿌렸다는 설도 있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건 뭐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삼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약초에 대해서는 잘 알았어도 삼을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양약이나 한약을 먹어서 제가 사업할 때는 산삼을 많이 사 먹였어요. 근데 저 몰래 이제 그 마가목 효소가 싸고 뭐 3만 원이니까 싸니까 한번 믿져봤자 본전이라고 먹었는데 그렇게 부작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도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그 사람한테 맞지 않으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꼭 뭐를 이렇게 약초를 만나서 설명을 한다든지 뭐 하는지 할 때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검색하고 양리작용 또 효능 또 부작용 섭취 방법까지는 다 본인들이 직접 검색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은 뭐 검색하기가 쉽잖아요. 검색창에 그냥 글자 눌러서 띄우면은 다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백과사전에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요. 또 이제 섭취 방법까지 다 나오잖아요. 또 봄, 여름, 가을까지 이미지 사진까지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해서 될 수 있으면은 이 구입하시는 분들이 직접 검색을 하고 인지하고 드시면은 좋을까 싶어서 저희 집사람들은 경험도 있고 해서 저는 꼭 약초를 설명할 때도 꼭 검색하시기 바란다고 꼭 하고 있습니다.
끓여서 잡수시기에 편하게 짧게 자르는 거예요. 사람처럼 특이 체질이 있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한테는 안 맞으면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야경버섯들도 드실 때는 차로 드시든 뭐 할 때도 꼭 대추 서너 개, 감초 서너 개를 꼭 끼워서, 그러면 독소라든지 이런 성분들은 대추가 빨아먹고, 대추는 잡수시면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건 백숙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백숙에 대추를 꺼내 먹는데 그거 잡수지 마세요. 거기에 그 독소나 이런 것들이 대추가 빨아갖고 그 안에 있거든요. 빨아먹기 때문에 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초 3개 정도 엮고 하면은 거의 중화를 시켜주니까요. 그렇게 드시면 아주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야경버섯들은 8888 100도씨 이상 끓이는 게 아니에요. 100도씨 물 끓였다가 보통 한 80도씨 물에서 이 타 잡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지 않고는 다른 성분들이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 정보는 이 검색을 꼭 하셔서 몸에 맞게끔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그런 경험이 생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한방이든 양이든 연구를 좀 합시다 하는 할 정도예요. 약을 못 먹어요. 감기가 와도 생으로 때워야 돼요. 그래서 산도캐스도 많이도 드시게 했는데 그래도 요즘은 감기가 좀 덜 드는 것 같아요. 뭐 일반 약초들은 스승 없이 내 스스로 내가 취미로 좋아해서 책을 보고,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뭐 네이버 검색창에 치고 해서 나올 정도도 아니었으니까, 그냥 그때는 이게 핸드폰 011이고 이랬을 때니까요. 그냥 책을 보고 또 약초 책을 찾아서 사서 구입을 해서 보고 내가 보고 해서 스스로 배웠던 거고, 산삼만큼은 여기 내려와서 산삼이 그렇게 이제 많이들 캔다 하길래 그래서 그걸 배워보자 하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렇게 설악산도 제가 그 자주 가던 그곳도 삼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참. 그래서 이게 모르고는 안 되고, 그래서 사는 데에서는 스승이 꼭 필요해요. 이 약초를 하든 삼을 캐든 뭐 하든 스승 한 분은 꼭 가르쳐줄 사람 필요하죠. 다만 요즘은 유튜브가 발전이 돼가지고 전 세계 또 우리나라 이 지금 산을 다니시는 분들이 좋은 영상들을 많이들 올리고 있어요. 그런 영상만 봐도 기본적인 걸 다 알 수가, 습득할 수가 있어요. 산에 가서 잘 이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그대로 실천만 하시면은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산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꼭 그 양반들이 꼭 돈을 목적으로 해서 그 산을 다니지는 않아요. 당신이 우연찮게 취미에 접하다가 직업이 됐고 또 아픈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분들한테 드리는데, 값이 뭐 300만 원이다, 꽃송이 버섯이 뭐 300이다 뭐다 해도 그걸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돈이 많고 재력이 많으신 분한테는 그보다 더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은 어렵고 또 돈이 없고 그 몸이 불편하시고 이러면은 그냥 더 드리고 또 싸게도, 훨씬 싸게도 드려요. 이 산 다니는 사람 치고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산에서 발품 팔아서 산에서 준 거 받아온 거 그걸 그냥 비싸게 받으려고 나눠고 이런 분들은 그렇게 없을걸? 왜냐면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산행을 하다 보면 욕심이 없어져요. 욕심을 부리면 또 안 돼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달하고 한 1, 2주 됐는가요? 그랬는데 좋은 영상을 찍으려고 대물을 한번 만나려고 그렇게 돌아다니 봐도, 아이 유튜브 하기 전에는 대물들도 자주 보더만은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참 개똥도 쓰려면은, 참 약으로 쓰려면은 구하기 힘들다고, 막상 이제 유튜브 한번 제대로 영상, 좋은 영상 한번 보이려고 가보면은 그걸 만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참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게 그것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가져가는 지인분께서 부모님이 미국에 계세요. 미국의 면역력 향상, 부모님 면역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가져가시는데요. 잡수시고 많은 효과 봤으면 좋겠네요. 항상 뭐 이렇게 삶 같은 걸 드리고도 효과가 없을까봐 마음이 좀 걱정이 되고 이래요. 어떤 때는.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삼을 캐가지고 잡수본 중에 사람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감기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다만 이 한 분 이제 조금 나은 삶을, 좋은 삶을 드렸는데 우리 큰누님, 저를 업고 키워주신 부모님과 같은 우리 큰누님이 그래도 삶이 참 괜찮은 삶을 드렸었는데 잡수시고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참 의아해서 우리 애들이나 아니면 다른 지인분들 이렇게 잡수시고 감기가 없는데 감기가 걸려서 이걸 또 안 잡수시고 또 다른 분을 드셨나 하고 몇 번을 물어봐도 당신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누님밖에 없어요. 다들 효과를 보시고. 이게 좋은 물건을 캐도 드리면서도 걱정이 돼요. 이 양반한테 이게 가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런 염려도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버섯 종류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면역력 높이는 데는 최고예요. 식용버섯이든 약용버섯이든 간에. 그래서 잡수셔서 좋은 효과, 미국으로 가야 할 거니까요. 효과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도 다 2년이 돼야 먹어요. 그리고 삼도 제가 4년차라고 말씀드렸지만 약초는 한 30년이 넘었어도,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삼이 순할 줄은 몰랐죠. 삼은 뭐 아예 생각조차도 없었으니까 약초들만 찾으러 되겠습니다. 그랬었는데 당금주도 한 30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이제 아직도 그 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모양이 지금같이 좋은 모양도 안 나오고 그러네요. 스승님한테 배웠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해야만이 삶의 나이, 삶의 형태, 내도의 생성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이, 산삼캐로 10년, 20년 다닌 사람이나 1년 다니다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1년 다닌 사람이 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나아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산만 찾아서 쫓아다니시는 분들하고는 그냥 말로 듣고 배운 거 하고 문헌을 찾아서 보고 또 다른 분들의 그 상식을 보고 배우고 해서 익혀야 되겠죠. 그러면 빨리 습득이 되죠. 참을 보는 것도 그래요. 알았지, 뭐 나이 읽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볼 때는 턱수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처음 뭐 사물 접할 때는 뭐 턱수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안 가르쳐 주니까요. 모르잖아요. 뭐 가락지라든지 기녀라든지 뭐 이런 용어들을 안 가르쳐주고 그냥 삼이 어떻게 이렇게 같이 삼켜로 가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은 전체 다 본인이 다 책을 보고 영상을 보고 다 습득을 하고 삼의 모양에 따라서 장내삼이냐 산양삼이냐 산삼이냐 다 이걸 구별을 할 줄 본인이 스스로 습득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산을 10년 쫓아다니고 그 자리에서 멈춰요.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난리니 경제가 뒤로 헛걸음지게 생겼습니다. 얼른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자원 없는 나라에서는 재료를 사다가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로 다 각 나라의 문을 잠가버리고 쇠국정책식으로 해버리면 우리나라는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다들 기운들 내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저 남쪽부터 시작해서 이제 두릅이 나오면은 심산행을 많이 하죠. 이제 황절삼하고 고패삼이라고 고사리처럼 이 땅에서 이렇게 입이 안 펴지고 올라올 때 그때 이 두 가지가 약성이 가장 좋을 때거든요. 아무리 봐도 황절삼이 뭐 제가 볼 때는 제 견해는 가장 약성이 좋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패삼. 한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서 삼들을 많이 안 먹어요. 그래서 한여름에 반았던 삼들은 가을철에 대추식으로 캐는 게 좋고 또 저 같은 경우는 한여름에 만나갖고 뭐 멀리 갔는데 봤을 때는 캐갖고 와서 그거는 그냥 약술로 담가요. 약술로 담갔다가 지인들하고도 나눠 먹고 또 약술을 또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모든 건 죽는 순간까지도 배워야 산다는 거죠. 관심만 있고 취미만 있으면 배우는 데는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상관없어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금방 습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취미가 없으신 분들은 힘들죠. 하려면 까다롭고. 이게 뭐 돈을 한 달에 얼마 벌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면 그거 사내, 이 뭐 약초 사내 이런 걸 못해요. 힘들어서.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보고는 절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산속에서 대물을 하나 만나보기 위해서 많은 우리 산을 전문 직업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들 지금 올라가 계실 거예요. 이제 버섯은 거꾸로 설악산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삼은 거꾸로 고패삼이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고 늦게는 설악산 이렇게 되고요. 또 이제 황제삼은 거꾸로 설악산부터 단풍이 그렇잖아요. 황제삼은 설악산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삼을 할 때 고패삼 같은 거 볼 때 남쪽부터 쭉 올라오는 거죠. 심산에 할 때는. 그리고 이제 황제삼을 볼 때는 설악산부터 시작해서 쭉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단풍 같이. 이 산행 방법도 다 공부해야 돼요. 요거는 백숙에 먹으려고 남겨놓았던 건데 워낙 그 소나무 잔나비 글상은 일반 사람들 그냥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그냥 소나무 상황이라고 해요. 잘못된 표현이고요. 이건 소나무 잔나비 버섯이에요. 근데 이 잔나비 버섯 요걸 백숙에 조그마한 건 하나씩 편하거든요. 안 자르고 나눴던 건데 이것도 맛보시라고. 요거는 지금 황금색 이렇게 들었잖아요. 요건 참나무 편상황이에요. 그래서 같이 조금 넣어 보내드릴 겁니다. 노란 건 편상황. 이 편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약선은 똑같아요. 이 상황은 틀리죠. 황금색이 나죠. 요거는 이대로 잡수시고. 요거는 영지는 안 잘라도 돼요. 영지는 이거 참 여기 이 지역이 엄청 나는데 제가 이 삼보로 댕기느라고 바빠서 그 기간에 영지 따로 안 갔었는데 영지하고 이 소나무 잔나비 버섯은 저쪽에 그 군생하는 군락지가 있어요. 거기가 많이 딸 수 있어요. 근데 거기도 참나무가 다 썩고 나면은 한 5년은 잘 따먹는데 5년 지나면 또 없어져요. 한 군데 발견하면 한 5년간은 잘 따먹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넣어서 잡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또 이게 필요하시다고 자꾸 막상 따나 보면은 잔나비 버섯, 소나무 잔나비도 그렇고 이 영지 버섯도 그렇고 많이 따놓으면 또 수요가 없어요. 없을 때 수요가 많아요. 참 산 사람들이 참 부지런하죠. 그런데도 더 부지런해야 되는 게 모든 걸 같이 고루 갖춰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부지런하는 대로 또 부지런해야 돼요. 꼭 필요할 때 꼭 재료가 없네요. 그 때문에 그 면역력 기르는 데 좋으니까 이 야경 버섯들이 요즘 계속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영지 버섯이고요. 요거 하얗게 잘라놓은 건 소나무 잔나비 버섯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참나무 편상황 버섯이에요. 노랗습니다. 이 작은 토막도 원래 이렇게 짧게 해서 차를 타 잡수셔도 더 좋아요. 근데 이제 물건이다 보니까 너무 가루를 낼 수는 없어서 그랬는데 이 가루도 버리지 마시고 다 저기 해서 잡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에 뭐 처음부터 다시 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넣고 물이 살짝 40도
50도 정도 살짝 올랐을 때 그 물을 한번 살짝 버리세요. 차를 마시듯이 우리나라 녹차, 중국 발효차 이걸 마실 때처럼 첫 잔은 살짝 물이 따뜻해진다 싶으면 그 물은 얼른 다시 한번 버려버리세요. 그냥 물 틀고 씻지 마시고 먹을 만큼 뭐 20g 해가지고 물 2리터 붓는다 생각하시면은 2리터 부숴가지고 좀 미지근해지면은 그 물을 버려버려요. 버려버리시고 다시 넣어서 잡수십시오. 아니면 100도씩 끓여서 80도까지 식힌 다음에 버섯을 넣어서 잡수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 시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가지고 한 80도 정도, 70도 정도 어느 정도 올라간다 싶으면 그때 불 꺼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80도에서 조금 낮춰지면 잡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루들도 버릴 필요가 없는 거죠. 걸렁망만 약간 돼서 천물은 버려버리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야채가 먹고 면역력이 많이 좋아졌으면 합니다.